관절, 뭐 예를 들면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인대가 겉에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골 사이를 보호하는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는데 윤활유 같은 겁니다. 그 윤활유 같은 활액을 감싸주는 막이 있는데 바로 이게 활액막입니다. 그런데 이 활액막 여기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흔하지 않은 암이고요. 그런데 이게 4기 정도라면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리고 종양의 크기도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암이 한 이만했고요. 그래서 잘라냈는데 와이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그 활액막이 한 이만하더라고요, 근육이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냈어요. 어머머머. 아이고. 아니 근데 종양이 그렇게 커졌으면은 통증도 꽤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전혀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제가 원래 4살 때부터 무용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무용도 하고 이제 크면서 발레 현대도 하고 했는데 한 40대까지 춤을 추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항상 다리가 몸이 아팠던 사람이라서 직업병처럼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앉았다 일어나는데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몸이. 그래서 검사를 갔더니 활액막 육종암이라고 해서 진짜 아직도 저 중증 코드가 있거든요. 아직도. 예.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암이 너무 무섭죠. 무서워요. 사실 우리 엄마도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4년 전에 폐암으로 4기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같이 옆에 길게도 못 해주고 아직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너무 갑작스럽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암은 그렇게 잘 이겨내시고 이제 좀 건강해지려나 싶으셨을 때 또 한 차례 큰 위기가 네. 찾아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암 수술한 부위 옆에 림프가 되게 큰 게 있더라고요. 네. 무릎 안쪽으로. 근데 그게 막혀서 다리가 막 코끼리처럼 붓더라고요. 무릎부터 딱 복숭아 빼는 데까지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림프가 종아리 있는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막혀 있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림프는 또 이게 한 번 망가지면은 못 살린대요, 전기관처럼. 그래서 걔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0.02mm래요. 그게 림프관이. 예. 그래서 걔가 돌 수가 없으니까 네네. 정맥이랑 림프랑 연결하는 그러니까 피로라도 도르라고. 그래서 되게 큰 수술을 했습니다. 힘드셨겠다. 네. 진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 건강에 있어서는 근본이 없는 긍정, 막연한 긍정 상태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김연정 씨는 암 수술을 하셨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생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분 다 암, 그리고 림프 질환, 그리고 비만과 신장염, 또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 아픈 데가 틀린데 공통 원인이 있다고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마음이 급해요. 예. 아니 오늘 주제 아닌가요? 만성염증 아닌가요? 만성염증 정답입니다. 네. 염증이라는 말을 한번 한자로 볼게요. 불꽃 염자에 증세 증자를 써서 염증이라고 해요. 자, 염자를 보면 일단은 불화가 위아래로 2개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른다. 어디에? 우리 몸에. 우리 몸 어디에? 전신에.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염증을 우리 몸에 불이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 불이 탄다고요? 원래 염증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닌데요. 우리 몸이나 세포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네, 우리 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많은 상처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성적인 상태, 만성염증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다양한 질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뭐 세계보건기구가 주목을 했어요. 만성염증성 질환이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쌓이면 혈관과 림프샘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홍주 씨처럼 예. 이 콜레스테롤이나 예. 중성 지방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무릎이 시리고 아픈 통증, 이 관절염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또 신장을 공격해서 신장염에도 걸릴 수 있어요. 신장염, 관절염 할 때도 염증이에요. 그리고
김영정 씨처럼 암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만성염증이 진짜 무서운 게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만져도 아프고 이게 닿아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뭐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담요나 이 매트 위에서 꼭 해야 됩니다. 아직도 아파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해외 유명인 연예인 중에서 만성 염증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뭐 있다는 걸로 알려진 분들이 좀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그 셀레나 고미즈가 자가 면역 질환 그 루푸스를 앓고 있는데 셀레나 고미즈는 이제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긴 만성 염증 때문에 신장이 손상돼가지고 이식도 받았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사실 나도 한 명 생각났어요. 네네네. 그 바로 할리우드 대표 그 섹시스타 킴 카르다시안 있잖아요. 그 킴 카르다시안도 그 책 썼는데 그 책에 그 관절염이 있다고 공개했고요. 만성 염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그 병원도 하기도 했어요. 네. 우리는 항상 염증에 노출되어 있고 염증하고 같이 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이토카인이 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서 이 사이토카인이 계속해서 분비되면 세포는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게 돼요. 그럼 그 중에 돌연변이와 같은 암세포도 더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만성염증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깊게 절감이 됩니다.